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5세의 정신건강의학과 김민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면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누우면 5분 만에 스르르 잠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죠.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또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찌뿌드드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신다면 안 됩니다. 사실 몇 가지만 바꾸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 5 변화만으로도 숙면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진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을 적어주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2번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면 전 음식 조절입니다. 취침 2에서 3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섭취하지만 이는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섭취한 후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위와 장은 활동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가 소화에 집중하고 있을 때 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져 깊은 잠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음식 섭취 후 2에서 3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므로 이 시점 이후에는 몸이 수면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잠을 자면 특히 고지방이나 고단백질 음식을 먹었을 때 위와 장에 부담이 가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음식은 위산역류를 일으킬 수 있어 잠자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세인 할머니 김순자 씨는 몇 년 전부터 매일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한때 저녁 늦게 배가 고프면 간식이나 과일을 섭취했지만 결국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저녁 늦게 섭취한 음식이 숙면에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식사 시간을 점차 7시 이전으로 앞당겼습니다. 2에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친 뒤 가벼운 차나 물을 마시는 것으로 조절하며 이제는 안정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잠이 너무 안 온다면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은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뜻한 우유, 바나나, 아몬드, 체리, 호두 등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포함하고 이를 적절히 섭취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잠자기 전에 안정된 상태를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수면 2에서 3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와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은 깊은 잠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심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신체가 활동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면 2에서 3시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와 같은 신체 활동을 추천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고 신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신체는 휴식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적절하게 이완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또한 요가와 스트레칭은 호흡을 깊게 하고 신체의 긴장 상태를 줄여줍니다. 이 과정은 신경계를 이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면에 필요한 깊은 휴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80세 김필순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저녁에 심한 운동을 한 후 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잠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수면 패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2에서 3시간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시도하였고 몸이 편안해지고 이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햇빛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햇빛을 쬐면
우리의 뇌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쬐는 것은 하루 중 리듬을 맞추는 데 필요하며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은 수면 주기의 정상화를 돕고 잠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과 면역 시스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는 침실 환경의 최적화입니다. 수면의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숙면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인간의 수면 리듬은 자연광과 어둠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어두운 공간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밤에는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거나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경 소음이 적은 조용한 공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규칙한 소음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깊은 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음 차단용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기기를 활용해 일정한 배경음을 만들어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쳐 잠이 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원하고 적당히 따뜻한 환경은 신체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항상 침실을 어둡게 하고 소음이 적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자는 동안 종종 핸드폰의 알림 소리가 신경 쓰였는데 침대 근처에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잠이 한결 더 깊고 편안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전자기기는 전자파와 블루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잠들기 전에 신경을 자극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보는 것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 근처에 전자기기를 두지 않거나 적어도 취침 30분 전에 전자기기를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에 좋은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향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긴장을 풀고 신체와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라벤더와 캐모마일은 숙면을 돕는 향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 향기는 불안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맡으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어 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캐모마일의 향기는 심신의 긴장을 풀고 이완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캐모마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 유도 및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향기를 베개에 뿌리거나 아로마 디퓨저를 사용하여 침실에 퍼지게 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 더욱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전 5분 루틴을 습관화하세요. 하루의 끝자락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생각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일수록 뇌가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하며 이는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 간단한 5분 루틴을 실천하면 마음을 정리하고 몸과 뇌를 이완시켜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노트에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사람은 하루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다음 날 해야 할 일이나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떠올라 걱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생각을 줄이기 위해 노트에 간단히 적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걱정을 자유롭게 적고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신다면 다음 소개하는 호흡법을 통해 심신 안정을 해보세요. 4-7마이 호흡법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출신 의사 앤드류 와일 박사가 개발한 심신 이완 기법으로 불안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호흡법을 실천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과 뇌가 이완되어 빠르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호흡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유지하세요.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 호흡법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뇌가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번째로는 손발 체온 유지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체온 몸의 내부 온도는 적절히 낮아지고 손과 발은 따뜻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온 조절이 잘 이루어지면 신체가 수면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면서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밤이 되면 중심 체온을 낮추면서 수면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 손과 발이 차가우면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체온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과 발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이 효과적으로 조절되면서 더 쉽게 잠이 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손과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 체온이 낮아지는 속도가 빨라져 더 빠르게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과 발 온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 약 38에서 40도에 수건을 적신 후 가볍게 짜줍니다. 따뜻한 수건을 손과 발 위에 10분 정도 올려둡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손과 발이 따뜻해지 몸이 이완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너무 두껍지 않은 면 소재의 양말이나 장갑을 착용합니다. 지나치게 두꺼운 양말은 오히려 발에 열이 갇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얇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전기요나 온수매트를 이용해 침대를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0세 양혜순 할머니는 평소 손발이 차가워 잠들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발이 시려서 몇 시간 동안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녁마다 따뜻한 수건을 손과 발 위에 올려두고 얇은 면 양말을 신고 잠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점점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숙면을 위한 필수 루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저녁 루틴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저녁 루틴을 함께 실천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루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깊은 숙면으로 건강한 밤 보내세요.